사실 저도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그런 생각에서 최대한 기다렸어요. 여러 사람한테 기증을 못하고 사람한테 기증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다, 희망을 노래하다. 하늘나라 TV. 네, 안녕하세요. 공희연. 송종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늘나라 TV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제3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기증의 빠른 기증 동의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3화에 이어서 이렇게 4화에까지 인사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누구시죠? 네, 바로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조광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 하늘나라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조광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좀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이제 빠른 기증 동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도 육아족인데요. 어머님도 혹시 빠른 결정을 하셨었나요? 사실 저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장기 기증 의사 이 단어는 들었지 저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네. 딸의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에서 최대한 기다렸어요. 여러 사람한테 기증을 못하고 네. 신장만 한 사람한테 기증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며칠 정도 걸리셨나요? 결정하기까지? 결정하기까지는 4일. 그런데도 4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저한테는 짧게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할 때 4일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4일 동안 손상이 많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의료진으로서 판단할 때 4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4일 자체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까지 4일인 거고요. 그 전에 치료 기간을 포함하면 상당 기간이 흘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4일이라고 하지만 입원부터 치료 기간까지는 일주일에서 10일 이상은 지나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장기 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서 장기 기증을 결정하시는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증 절차나 기증 과정에서 보호자들끼리 합의가 안 된다든지 여타 이유로 기증 동의가 늦어지면 기증을 판정하는 시기까지도 늦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기다린 동안에 여러 장기들이 조금씩 손상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기증 순간에 장기가 상태가 안 좋아서 기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면 빠른 절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진이 이제 환자의 장기 상태를 판단하고 또 이제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를 아시기 전에 그럼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뇌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뇌사는 뇌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원인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 어떠한 치료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 회복 불가능한 것이 겉으로는 자발호흡이 없고 어떤 신경학적 반응이 없고 동공 반응도 없으며 그다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거랑 좀 헷갈리시는 것들이 식물인간 상태인데요. 맞아요. 식물인간 상태는 반응이 없고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자발호흡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혈압 같은 게 다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어떤 자극이 오면 피하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서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분명히 구별하셔야 되겠고 네. 일반적으로 신경외과 의사들이나 이렇게 뇌질환을 다루는 의사들은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고 싶죠. 그것들이 가족들한테 하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뇌사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뇌사를 판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환자의 뇌관을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 반응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발 호흡이 없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호흡이 유지가 안 돼서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 외에도 치료 과정 중에서 촬영하는 CT나 MRI나 여러 가지 영상 검사에서 뇌사가 확실하게 되면 그때 보호자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게 됩니다. 약간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뭔가 더 기다려주지 않고 이걸 결정하라 약간 이렇게 네, 오해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빠른 결정을 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딱 좋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뇌사를 결정하는 시점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요.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 살리는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죠. 이제 치료 과정 중에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뭐 이럴 때 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뇌사 환자들은 뇌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니까 뇌질환 환자들이 나빠져서 뇌사를 가는 경우는 뇌압이 너무 높아져서 머리로 피가 안 가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외과 의사들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적극적인 치료를 해본 다음에 환자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결정 과정에서는 이 환자가 호흡이 없고 신경학적으로 반응이 없는 이유가 다른 약물이나 내분비 질환이나 다른 내과적인 원인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저체온증, 그다음에 뭐 휴지욕 상태 이런 다른 원인들을 전부 다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뇌질환만으로 이런 신경학 상태가 보이면 그때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적극적인 치료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교수님께 그 얘기 들으니까 유가족으로서도 또 감사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교수님, 네. 기란장님 모셨는데 이거 상식 이하의 질문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기증을 동의를 했는데 수술을 하려고 해보니까 혹은 하려고 하니까 기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이런 무슨 케이스가 있는지요? 너무나도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2019년도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발표한 연보에 따르면 실제로 장기 기증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건수가 한 500건 정도 되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장기 기증의 절차를 다 밟아서 수술실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45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450건 중에는 대기를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요. 진짜. 그다음에 실제로 장기 기증을 하려고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이나 직후에 장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진행을 못하는 건수도 한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기증자 한 분당 3.5건의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데 네. 단순하게 따져도 40명에서 사망 환자까지 포함하면 한 200분 정도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거죠. 이런 상황은 기증을 동의하시고 기증에 참여해 주신 환자분의 그런 고귀한 뜻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받지 못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사례를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게 기증을 결정하기까지도 힘들고 또 유가족들도 동의하기까지가 엄청 힘들거든요. 예. 정말 힘들게 결정을 했는데 막상 마지막 절차에 기증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뇌사자 장기 기증의 그 목적은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 맞아요. 그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 기증 의사 결정을 빨리 해주고 맞아요. 또 신속하게 만성 질환자한테 이식이 되고 네. 하는 이게 속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사례를 들어보니까 또 안타깝다는 좀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기증하시려는 분의 의견도 조금 안 되는 거고 또 그 동의하기까지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이 절차까지 가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유가족 마음이나 또 정말 기증을 하려고 했던 그 분의 마음이나 좀
안타깝다는 마음 좀 듭니다. 예, 의료진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한테 좀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마 제가 더 최근에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일을 접하는데 올해 2월이었어요. 네, 잘 지켜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시신에 대한 훼손이나 이런 예우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더 안심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저희 하늘나라 TV는 앞으로도 생명 나눔과 생명 존중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알람 마세요. 설정까지 해주세요.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교수님 오늘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면서 우리 그 구호를 외치면서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사랑을 노래하다. 희망을 노래하다. 하늘나라 TV 파이팅!